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 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앵커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코샤이님과 함께 살펴볼 핫코인은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지실 알뜰코인이죠. 이더리움 관련해서 7월 말이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코인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주목해보자, 이런 이슈로 다뤄볼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 2.0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될 것이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분증명 방식, POS로 전환을 하는 이더리움 2.0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이 핵심 개발자들과의 이 회의에서 일단은 4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다. 7월 말에 기대를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본다면 이제 POS로 바뀌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채굴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큰 상승 이후에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코인, 그리고 7월 말까지 더 기대되는 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코코샤이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혹시 사셨나요, 앵커님? 저도 한때 투자를 했는데 한때 20만 원 넘게 또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또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네. 아직까지는 좀 매물대가 네. 좀 두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하드포크, 이더리움의 2.0에 관한 기대감의 반사 이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채굴 양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러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근데 원래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한 배를 타고 있다가 우리가 그 다오 사태 때 이렇게 딱 찢어지게 돼서 지금은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핫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핫한 코인 중에 하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이더리움에 관한 또 온체인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한 전망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유통 물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온체인 지표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스테이킹 물량이다, 예치를 한 물량이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2.0을 보상받기 위해서 현재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은행에 예치하듯이 그 예치되어서 시장에는 유통이 되지 않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실제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더리움의 이제 스테이킹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검은 선이 이더리움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정말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치된 물량들, 그러니까 보관된 물량들이 맡긴 물량이잖아요. 2.0으로 받기 위해서 이 물량들이 이렇게까지 늘어간다라는 건 지금 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물량이 한 번도 내려가지가 않고, 당연히 내려갈 수 없겠지만은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전체 이더리움의 유통 물량의 10% 가량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은 물량들끼리 이제 거래가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 또 조정의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까지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소 내에 있는 물량도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굉장히 거래소 내의 물량도요 상당한 폭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온체인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이제 2.0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승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킹 물량 역시도 계속해서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더리움의 전망에 관해서도 한번 찝어드렸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이 자금을 예치를 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걸 말을 합니다. 특히나 몇 달 동안 이 하락 조정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스테이킹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테이킹 물량이 늘고 있는데요.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가 520억 달러로 이더리움을 살짝 더 상향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더리움 2.0으로 갔을 때 솔라나에 비해서 단점으로 여겨졌던 이 거래 비용이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또 자료 한번 살펴주셨고요. 또 비트맥스 창업자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좀 더 힘을 실겠다. 앞으로 이더리움의 75%, 비트코인은 25%까지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그만큼 이더리움의 전망이 네.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말이겠죠.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원조잖아요. 그리고 그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시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더리움의 속도나 비용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됐었다면은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더리움 측에서는 내놓은 거잖아요. 그게 확실시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생태계적인 부분들의 확장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더리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앵커님도 그러신가요, 혹시? 저는 비슷하긴 한 것 비슷하긴 같은데 해요?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굵직한 코인이 맞아요. 좀 수익률이 네. 낮을 것이다라는 네.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진 네. 않습니다. 수익률이 좀 그러니까 계좌 자체의 수익률이 상당하더라고요. 저희가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의 전망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로는 올 초에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담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비트코인 온체인을 또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집어드릴까요? 네, 그런 말 나온 김에 바로 또 네. 비트코인 한 네.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면서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비트코인 이제 최근에 좀 반등 구간을 겪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주춤하면서 조정의 구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글래스노드 리포트도 제가 이제 항상 체크를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자의 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지표 자체가 이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지표입니다. 6개월 미만 분들의 지표는 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출 비율들이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저점을 찍었다가요.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장기 투자자 분들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금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걱정할 만한 물량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지표를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가격 시세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출이 들어갔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집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새로운 지표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좀 생소하신 지표일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의 실현의 시가총액이다라고 해서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의 지출 비율이랑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1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비트코인을 1년 이상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는 장기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1년 동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지출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율인데 가격과 역시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제가 조금 집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산처럼 보이는 이 구름 같은 부분들 오늘은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매번 후루룩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름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이 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역시나 검은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구름 같은 이 그래프가 굉장히 색상이 다양하죠. 그 색상은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은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이렇게 색이 조금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많게는 10년 이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보통 5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율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보실 때는 이 색상을 보고 색상이 옅으면 옅을수록 1년부터 시작을 하고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많은 연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과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냐면요. 정말 이 장기 투자자분들이 좀 똑똑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자면은 굉장히 비트코인 시세가 불장이 고점을 찍기 그 이전에 이 장기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다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투자죠.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고점에서 오히려 단기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오시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표로 한 번 더 증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게 옆에서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장기 1년 이상 가진 비트코인을 1년 이상 가지신 분들이 비율이 전체 비율에서 50% 이상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장기 투자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최근에 2019년도에 장기 투자자분들의 지출 비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최근 지표 중에서. 근데 이때도 비트코인이 바로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가격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바로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매도를 잘한 거죠.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불장, 고점을 찍었을 때 장기 투자자분들의 비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미 그 전에 매도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세에서 매도를 다 하고 요 시점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갔대? 막 6천만 원이래, 뭐 7천만 원이래 이러면서 너도 나도 딱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을 털고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실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매도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상승장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물량을 고점 직전에 많이 다들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이 장기 투자자의 비율 자체가 10%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이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10%대로 확 떨어져 있는 상황, 고점에서 이때 아마 단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시점이 지금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놓은 이 시점인데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그 비율이 30%까지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의 비율이 50%나 40%
40% 이상이 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글래스노드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장기 투자자분들의 지출 비율은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예전처럼 느꼈었던 그 불장이 오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서 이 지표를 마무리를 해보고 싶고요. 조금 더 간략하게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매도 시점을 잡을 때 이 1년 이상 된 장기 투자자분들의 지출 비율을 한번 같이 파악해 보는 거는 투자에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는 장기 투자자들의 지출 비율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불장이 오기까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이 지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제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지표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저항 라인에 맞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 제가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또 온체인 데이터 지표 상으로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보는 지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HODL 웨이브 관련해서 오늘 처음 살펴보는 자료인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1년 이상 홀딩을 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요즘의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좀 똑똑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은데 적절한 시점에 사고 파는 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장기 홀더분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투자자분들의 이 분포를 한번 살펴를 봤을 때 개인보다는 기관이 또 단기 투자자보다는 장기 투자자들이 많을 때 시장이 좀 더 견고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이 우리가 말하는 가격적인 상승에서의 불장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의미에서의 불장을 의미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이 기관들과 장기 홀더분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안정한 불장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길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불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점진적으로 좀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우리가 악재를 좀 많이 겪었잖아요. 네. 올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악재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온체인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타나는 상황은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또 다양한 호재들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면서 진짜 찐 불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